안녕하십니까, BJ 사이먼스입니다. 자,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먼스. 자, 오늘은 생명과학 네 번째 강의인 것 같으네요. 오래된 얘기지만 오늘 퇴근하는데 갑자기 실시간 조회수가 160건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어떤 특정 한 분이 저의 모든 동영상에 싫어요를 전부 다 찍어놨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때 그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약간 화가 나는 것 같으면서도 왠지, 저의 동영상에 이렇게 깊은 관심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꽤 즐거웠습니다. 나름대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그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디어 이제 BJ 사이먼스, 즉, 사이먼스 TV에, 관심을 좀 많이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기뻤어요, 오히려 기뻤습니다. 그리고 참, 그 노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프로그램이 있나? 프로그램이 있나요? 아무튼,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클릭해서 들어가서 싫어요를 찍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쵸? 야, 대단해요. 멋있어요. 누군지 몰라도 참 멋있습니다. 자, 오늘 해결해야 될 부분은요, 생명과학 원행, 체세포 분열하고, 그 다음에 생식세포 분열, 요 분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시간이 구애받지 않고 딱 잘라가지고 여러분들 앞으로는, 올려놓을 거니까, 섹트에 맞게끔 딱 잘라서 올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해결해야 될 부분, 첫 번째, 체세포 분열부터 갈게요. 부분 녹화하고요. 안녕하십니까, BJ 사이먼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먼스. 자, 이번에 해결해야 될 건 여러분들 참조 교재 확인하시고요. 59페이지입니다. 제가 참조하는 교재는 59페이지예요. 체세포 분열 부분을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고 합시다. 아시겠죠? 체세포 분열. 자, 체세포 분열은 간기가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오늘은 체세포 분열인데 일단 적어갈게요. 체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 자, 분열이라는 것은 간기하고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분열기. 그쵸? 간기하고 분열기. 자, 간기라는 녀석하고 그 다음에 뭘로 나눠진다? 분열기라는 녀석으로 나눠진다. 그죠? 간기와 분열기. 그래서 간기에는 G1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복제기인 S기가 있었고, G2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분열기는 M기예요. 아시겠죠? M기. 이렇게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간기는 다 해결을 했으니까, 오늘은 분열기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자, 분열기라는 거는요. 자, 보세요. 분열기는요. M기인데, M기라는 분열기는 어떻게 나눠지느냐. 전기가 있고요. 이거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전, 중, 후, 말. 중기, 그 다음에 후기, 그 다음에 말기,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세포질 분열 이렇게 가겠죠? 세포질 분열. 근데 세포질 분열은 어차피 세포질이 분열하는 거니까 요거를 그냥 내버려 두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핵분열기예요. 핵분열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핵분열기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분열기를 전기와 중기와 후기와 말기로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구분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구분 기준이 있는데,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에 따라서, 자, 다시,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에 따라서 구분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특징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씩 보세요. 아시겠죠? 전기에는 염색사가 응축되어 염색체가 나타난다는 건데, 이거는 또 중요해요. 분열기에서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염색체가 나타난다. 다시, 염색체가 나타난다. 아시겠죠? 자, 다시 말하면, 간기에서는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고, 이 염색사가 응축되어서 딱딱딱딱딱 잘라가지고 뭐를 만든다? 염색개체, 즉, 염색체를 만든다. 아시겠죠? 그래서 염색체가 나타나는 시기는 언제다? M기, 분열기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놓고 전기의 특징은 뭐, 염색사가 응축돼서 염색체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뭐, 방추사라는 건 동원체, 간단하게 좀 그림을 그리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하나의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가 동원체예요. 방추사가 달라붙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달라붙는 동원체. 그럼 달라붙는 방추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방추사가 형성되는 곳은 전기고요. 그 다음에 방추사가 동원체에 달라붙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제 핵막이 사라져야 되죠? 그래 어떻게 됩니까? 분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케이. 자, 이게 전기의 특징이고요. 중기는 세포의 중앙에 배열된다. 따라서 중기. 자, 세포의 중앙에 배열되고 일렬로 배열되기 때문에 관찰하기에 좋은 시기다. 아시겠죠? 관찰하기 좋은 시기. 거기 줄 쳐놓으세요. 자, 염색체를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뭐다? 중기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동원체에 붙는 방추사가 짧아지면서 염색 분체.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게 최세포 분열입니다. 아시겠죠? 그걸로 인한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염색 분체가 분리 줄 치시고요. 이게 바로 훅이죠. 양극으로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말기는 염색체가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기존의 염색사의 형태로 돌아가야 되겠죠. 따라서 염색사로 풀어지고 핵막과 인이 다시 나타나고 따라서 방추사도 이제 기능을 다 했으니까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시작된다. 자, 뭐 이거 세포질 분열은 뭐 간단하게 뭐 나중에 식물세포하고 동물세포 분열해서 뭐 세포판이 형성된다 이러한 조건만 알고 가니까 이건 따로 안 할게요. 아시겠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염색체의 모양하고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얘네들의 모양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저는 항상 제 개인적이니까 제가 가장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방법을 쓸게요. 아시겠죠? 뭐 다른 분들이 보면 이 방법이 틀릴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방법으로. 자, 보세요. 전기 이전의 염색체는 이렇게 일단 그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상동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 아시겠죠? 상동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 오케이. S기 이전 상태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냥. 아시겠죠? 그럼 이런 녀석이 있으면 뭐 색깔을 좀 달리 할까요? 빨간색도 하나 있다고 합시다. 빨간색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뭐 이런 녀석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빨간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자, 요 녀석은 상동관계죠. 서로상 같을 동. 요 녀석은 상동관계죠. 서로상 같을 동. 근데 요 녀석들이 복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변하느냐. 자, 보세요, 이제. 전기에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빨간색이라는 녀석이 복제가 됩니다. 요렇게. 빨간색이 아니라 하얀색이. 자, 이 전기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면 빨간색도 복제를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잘 들으세요. 자, 그래 놓고 중요한 거 지금 제가 정리 갈게요. 잘 보세요. 너 한 개. 그럼 염색체의 개수는 토탈 몇 개다? 4개.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4개다. 근데 뭐야? 쌍을 이루고 있네. 2개가 n쌍을 이루게 있구나. 그래서 2n은 4개다. 이렇게 핵쌍을 표현하면 돼요. 아시겠죠? 핵쌍은 항상 2n이라는 건 2개가 n쌍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2n이 4개니까 n은 당연히 2개겠네. 이거 나중에 이제 생수세포 분열을 설명할 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모양이 중요해요. 모양이 중요해요. 자, 전기는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이에요. 그럼 중기는 이 모양 그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중앙에 배열하면 돼요. 즉, 어떤 얘기냐? 자, 봐요. 요 녀석 한 녀석, 또 하나 한 녀석, 중앙에 배열한다고 그랬으니까. 그쵸? 그럼 그 밑에 한 녀석, 빨간 거 한 녀석,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밑에 또 빨간 거 한 녀석. 그래 놓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방추사가 달라붙겠죠. 어떻게 해요? 동원체에 달라붙는 거니까. 오케이, 이렇게 달라붙겠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부분인데,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염색 분체 관계죠. 뭐라고요? 염색 분체. 분체의 개념이 뭡니까? 분할되어 떨어질 개체다. 아시겠죠? 염색 분체 관계. 오케이? 분할되어 떨어질 개체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체예요. 아시겠죠? 자, 염색 분체. 그럼 요 녀석, 요 녀석 염색 분체, 염색 분체, 염색 분체, 염색 분체. 아시겠죠? 근데 요 녀석, 예를 들어서 A라고 치고 얘를 B라고 친다면 A를 복제한 B니까 A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하고 B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같아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대다수의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A에 들어있는 B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동일하다. 왜? 염색 분체고 복제했으니까. 아시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얘를 C라고 하고 얘를 D라고 한다면 C와 D 사이의 유전 정보는 동일하겠죠. 그러나 A와 B를 포함하고 있고 C와 D를 포함하고 있는 이 두 녀석이 서로상 같을 동이라고 해서 얘네 둘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같다? 그 얘기는 틀립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틀려요. 아시겠죠? 틀립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틀립니다. 자, 꼭 기억하시고요. 후기로 떨어질 때는 이제 염색 분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염색 분체가. 아이고, 이게 파란색이야? 하얀색으로 가야죠. 그냥 빨간색인데 구분이 잘 안 가죠. 분필이 잘 구분이 안 갈 거예요. 자, 보세요. 후기는 이제 염색 분체가 양극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도 역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도 역시 이런 식으로.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중요해요. 체세포 분열 시에는 염색 분체가 분열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염색 분체가 분열돼요. 그래서 이 녀석이 하나의 세포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이 하나의 세포를 이루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염색 분체가 떨어져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중기에서 후기로 갈 때 뭐가 분열된다? 염색, 자, 다시.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아시겠죠? 오케이.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는 거. 왜 이게 중요하냐?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 분열 전에는 분명히 4개의 염색 분체였습니다. 염색체였어요. 4개의 염색체. EN이 4개. 그럼 양극으로 떨어져 나가면요. 너희 둘이 상동관계니? 그럼 당연히 둘이 N쌍을 이루겠네? 그러면 너희 개수는 몇 개니? 1, 2, 3, 4. 4개네. 어머, 굉장히 중요하다. 분열 전이나 분열 후나 2에는 4로 염색체의 수는 변화하지 않는구나. 매우 중요해요. 염색체의 수는 변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EN이라는 상동의 관계가 성립하는구나. 뭐라고요? 상동의 관계가 성립하는구나.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세요. 다시 말하면 이쪽으로 좀 가볼까요? 다시 말하면 잘 봐요. 원래 분열 전에 이런 녀석이었다면 너희 둘이 상동이면 EN이고 4개였다면 이 녀석이 분열이 다 끝나고 나면 똑같은 이 녀석으로 올 것이다. 그러면 EN은 4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려면 반드시 무슨 염색 분체의 분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염색 분체의 분리가 나타나야 된다. 염색 분체의 분리가 나타난다. 즉, 이 분열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체세포 분열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체세포 분열. 그리고 얘네들 핵상은 2에는 4개가 되는 거고, 이 경우에서만. 자, 2에는 4개가 되는 거고, 따라서 요것의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체세포 분열은 반드시 염색 분체가 분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과학에서는 상대적 DNA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상대적 DNA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잠깐만 이쪽으로 올게요. 상대적 DNA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요 녀석 하나를 상대적 DNA 1이 들어있다라고 표현하세요. 아시겠죠? 1이 들어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녀석 하나가 1이 들어있구나. 이 녀석 하나도 1이 들어있구나. 이 녀석 하나도 1이 들어있구나. 그럼 상대적 DNA량은
4라고 보시면 돼. 4. 몇이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4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제. 어머, BJ 사이메스님이 여기 하나가 1이라고 그랬어? 뭐, 너도 1이겠네? 너도 1이겠네? 너도 1이겠네? 어머, 너도 1이야? 어머, 너도 1이니? 너도 1이구나. 너도 1이네. 아! 상대적 DNA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대적 DNA량이 8이 되어버렸네. 8. 그죠? 1, 2, 2, 4, 5, 6, 7, 8. 오케이, 좋아. 오케이. 그러면 상대적 DNA량은 유전물질이 DNA니까 얘네들은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DNA를 포함하고 있는 염색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 DNA량이 4에서 8로 갔어. 오, 그럼 2배가 됐어. 2배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8에서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한번 볼까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8에서 몇이 됐을까요? 4가 됐네. 4. 아하, 야.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순서는 484네요? 484. 상대적 DNA량은 484.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숨어 있는데, 1차적으로 체세포 분열의 과정의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할게요. 첫째, 염색체수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오케이? 두 번째, 뭐가 분리된다?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세 번째, 2배 분열 2개의 딸 세포 만든다. 네 번째, 상대적 DNA량이 484. 즉, 2배가 됐다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온다. 아시겠죠?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따로 부분 녹화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 부분. 자, 기본적인 정리. 됐죠, 여러분들? 오케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염색체는 분열기에서 나타난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체세포 분열은 상동관계가 성립되어 있으면 체세포다. 아시겠죠? 상동관계가 성립되어 있으면 체세포다. 아시겠죠? 생체세포 분열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염색체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상대적 DNA량은 4에서 8로, 8에서 4로 다시 간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자, 부분 녹화 잠시 끊고요.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BJ 사이메스였어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잠깐만요. 이거 좀 지우고 갈게요. 지우고 가겠습니다. 유튜브를 쭉 해보니까, 재밌어요. 재밌네요. 유튜브 해보니까 재밌어. 재밌고, 더군다나 이제 이게, 광고 수익이 있으니까 더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광고 수익의 개념이 들어가니까 더 관심이 되고, 어저께는 실시간 라이브로 한번 해봤거든요. 실시간 라이브도 이제 테스트 끝났어요. 실시간 라이브도 테스트가 끝났고, 그래서 이제 실시간 라이브로 해볼까 생각하는데, 글쎄요, 아프리카 TV를 제가 요즘 조금 자중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차적으로 아프리카 TV로 방송을 하면, 쉽게 얘기하면 저거를 해야 되잖아요. 컨텐츠를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컨텐츠를 찍어서 올리는 걸 방송을 하게 되면, 그 시청자에 대한 일일이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그냥 들어왔다가 나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차피 시청자분들이 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시험대가 아니니까 누가 와서 뭐 질문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아프리카 TV는 나중에 이제 3월 달이 지나면 이제 학교에서 본과정을 나가거나 아니면 학원을 다니시거나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학원을 다니거나 또는 학교에서 이해가 안 간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조금 잠정적으로 아프리카 TV는 좀 보류를 하고요. 컨텐츠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컨텐츠에 좀 집중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참조교재에, 여러분들 참조교재에 60페이지인데, 거기 세포지분열은 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십시오. 중요한 건 뭐 별로 없습니다. 동물세포는 만입돼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식물세포는 세포벽이라는 딱딱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식물세포는 만입이 될 수가 없어요. 만입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안에서부터 세포판이라는 세포벽의 성분을 만들어서 분리를 해요. 아시겠죠? 그것만 유념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 DNA량, 상대적 DNA량, 그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리 그려놓고 갈게요. 그려놓고 부분 녹화를 할게요. 거기는 뭐, 핵 한 개의 DNA량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떨어지네요. 이거죠? 세포 분열의 상대적인 DNA량. 자, 상대적 DNA량.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갈게요. 갈게요. 자, 부분 녹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J 사이언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언스. 자, 상대적 DNA량에 대한 그래프 해석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꼭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찍었던 내용 중에 484였죠? 484. 그죠? 484. 그러면 4에서 출발한다 라고 치면 곱하기 2배 됐다가 곱하기 2분의 1배가 된다는 거. 요것만 일단 알고 가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뭐 된다? 상대적 DNA량은 반감된다라는 얘기죠. 자, 기억하시면 됩니다. 갈게요. 자, 간기에서 G1, S, G2기가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간기에서 G1, S, G2기. 자, 그럼 볼게요. 자, 여기가 2로 돼 있고요. 참조교재에서는 여기가 2로 돼 있고 여기는 4로 돼 있네요. 상대적 DNA량이. 그럼 다시 2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484, 242 똑같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좋아. 뚝 자를게요. 그 다음에 뚝 자를게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니까. 자, 보세요.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간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G1,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G2.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S기가 복제기니까, 얘가 복제기니까, 복제기에서는, DNA량이 2배로 늘어나야겠다. 왜요? DNA로 복제하는 거니까. DNA로 복제하는 거니까요. 복제기에서는 여기에서 2배로 늘어나야죠. 그러면 뭐야? 너가 2가 되겠구나. 너가 복제해서 4를 만들겠구나. 근데 너는 복제하는 과정이구나. 그럼 너가 완벽하게 복제했기 때문에 너가 4구나. 그래놓고 분열기가 이어지는구나. 그럼 분열기가 끝나고 나면 엔딩을 보게 되면 2가 되겠구나. 그쵸? 이게 엔딩이네. 그쵸? 엔딩. 그쵸? 오케이, 좋아. 진행형 엔딩. 끝. 갑시다. 너가 G1기구나. 그쵸? 너가 G1기구나. 원은 좀 작게 써야죠. 너가 G1기구나. 너 복제되고 있구나. S기구나. 너 다 복제되고 나면 G2기구나. 그죠? 너가 M기구나. 그죠? 그럼 M기 속에는, 간기도 있구나. 죄송합니다. M기 속에는 전기도 있구나. 중기도 있구나. 그 다음 후기도 있구나. 오케이. 후기도 있구나. 그 다음에 말기도 있구나.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포질 분열이구나. 좋네. 재밌네. 맛있네요, 과학. 맛있는 과학. 좋아요. 정리됐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염색체의 모양이 중요합니다. 자, 다시 염색체의 모양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떻게 그려줬었죠? 처음에 조건은 요거였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죠? 처음에 조건은 요거였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요것이 복제된다고 그랬죠? 복제된 이후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토끼귀.
일명 토끼기입니다. 제가 항상 그 아이들한테는 얘기하는 게 토끼기 요걸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됐네. 너 모습이 이거구나. 한 벌만 그릴게요. 한 벌만. 자, 너가 이제 복제돼서 꾸려주고 나면 너는 어떤 모습이겠다? 토끼기겠구나. 토끼기겠구나. 그쵸? 맞아요? 토끼기겠구나. 복제됐으니까.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요걸로 돌아가는구나. 그죠? 그럼 염색체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구나. 자, 이제 중요한 거 정리할게요. 자, 너희들은 다 비켜봐. 얘들아, 너희 잠깐만 비켜볼래? 보세요. 중요한 것만 정리하고 갈게요. 이제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것만. 잘 봐요. 중요한 거. 자, 그러면 너 쪽이 결국은 분열한다라는 얘기고, 분열한다는 얘기고요. 이 분열에서 떨어진 경우의 수가 한 번 나타났죠. 그럼 몇 회 분열? 자, 이제 최세포 분열 정리 갈게요. 최세포 분열에 정리 갑니다. 자, 몇 회 분열? 1회 분열. 자, 2회 분열. 그럼 세포가 한 번 분열하면 두 개의 딸 세포. 아시겠죠? 아시겠죠? 두 개의 딸 세포. 근데 뭐가 분열한다? 염색, 분체가 분열한다. 아시겠죠? 따라서 염색체 수는 둘. 이거 여러분들 이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붙어있으면 한 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붙어있으면 한 개예요. 동원체로 붙어있으면 한 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두 개다, 두 개다, 두 개다. 아, 두 마리가 N쌍이다, 얘가 두 개다. 역시 두 마리가 N쌍이다, 두 개다. 두 마리가 N쌍이다, 두 개다. 아, 그러면 뭐예요? 염색체 수의 변화는? 염색체 수의 변화는 없구나. 결국은 뭐다? 2N이라는 염색체에서 2N으로 가는구나. 아시겠죠? 아시겠죠? 2N이라는 거에서 2N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동형! 같은 형태. 동형분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죠? 동형분열. 자, 근데 이제 잘 봐요. 상대적 DNA량은 잘 보셔야 돼요. DNA량. 자, 2에서 4로 가는구나. 그쵸? 자, 2에서 1, 2, 4. 2에서 4로 가는구나. 4에서 2, 4에서 2로 가는구나. 아, 반감기가 있구나. 그쵸? 상대적 DNA량은 반감한다. 반감기가 한 곳 있다. 아시겠죠? 그 상대적 DNA량의 반감기가 어디다? 여기다. 아시겠죠? 오케이. 상대적 DNA량의 반감이 존재한다. 아시겠죠? 그런데 염색체 수의 변화는 없다. 즉, 핵상의 변화는 없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시면, 체세포 분열 시 상대적 DNA량의 변화의 그래프는 정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체세포 분열에 의의가 있는데, 체세포 분열이라는 얘기는 세포의 수를 증가시키겠죠? 세포의 수를 증가시킨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란다. 생장? 또는 뭐예요? 재생? 살이 손상받는데 체세포 분열을 증가시켜서 재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생장, 재생, 그 다음에 뭐 기관의 기능 유지. 그래서 뭐 기관의 기능을 유지하기 필요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 예를 들어서 적혈구 같은 경우. 적혈구는 평균 수명이 약 한 12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120일이 지나고 나면 적혈구 같은 경우는 죽어서 없애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강이나 또는 지라 같은 데 가서, 리소좀에 의해서,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분해돼 버려요. 아시겠습니까? 분해돼 버려요. 그러면 적혈구가 죽어서 분해된 만큼 다시 만들어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는 게 바로 체세포 분열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몸체.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할게요. 자, 다시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할게요. 자, 반드시 체세포이려면,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자, 반드시 체세포이려면 이렇게 상동관계가 성립돼야 체세포입니다. 자, 다시 이러고 갈게요. 이렇게 상동관계로 존재하고 있을 때,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체세포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상동관계로 존재하지 않고 상동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걔는 생식세포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BJ 사이언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부분 녹화 끊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생식세포 분열 갈까요? 생식세포 분열 끝났으니까 생식세포 분열 갑시다. 감수분열, 일명 감수분열이에요. 감수분열. 지금 11시 14분이네요. 자, 감수분열 가겠습니다. 감수분열. 감수분열은, 뭐, 크게, 자, 일단 감수분열 녹화할게요. 지우고. 감수분열은요, 전기, 중기, 후기, 말기의 특징은 똑같아요. 감수분열은 전기, 중기, 후기, 말기의 특징은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똑같아요. 똑같고, 감수분열은 두 번 분열한다라는 게 이제 좀 특징이에요. 감수분열은 두 번 분열한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자, 일단은 가볼게요. 가보겠습니다. 자, 부분 녹화 한번 갈까요, 여러분들? 자,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BJ 사이언스입니다. 감수분열.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감수분열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 DNA량의 그래프를 또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그럼 여기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기, 중기, 후기, 말기의 특징은 거의 똑같으니까, 세세포 분열과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특징을 한 번씩 보시면 되고요. 다른 점만 제가 설명드리면 돼요. 아시겠죠? 자, 감수분열은 생식세포를 만들기 정자나 난자 또는 정액과 난세포, 미시의 난세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감수분열입니다. 그래서 분열이고 연속 2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2회 분열 4개의 딸세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잖아요. 2회 분열 몇 개의 딸세포? 4개의 딸세포.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상등염색체가 분리돼서 이제 반으로 줄어드는 건데 이건 제가 다시 그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감수 제2분열은 중요한 건 DNA 복제 없이 일어난다는 거에 줄치세요. DNA 복제가 없이 일어난다. 아시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복제가 한번 일어나서 쭉 갔다가 떨어지고 여기에서 다시 복제를 하는 게 아니라 복제 없이 그냥 분열을 해버려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래프 설명할 때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줄 쳐놔야 됩니다. DNA 복제 없이 진행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2회 분열한다는 거, 그 다음에 4개의 딸세포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세포가 하나 있으면 한 번 분열하면 2개가 될 거고 또 한 번 분열하면 몇 개가 돼요? 4개가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2회 분열, 2회 분열 몇 개의 딸세포? 4개의 딸세포. 이건 지나가는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쵸? 이건 지나가는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오케이. 자, 특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방추타가 나타나서 동원체에 달라붙고, 중앙에 배열되고, 양국으로 분리되고, 핵막과인이, 전기에서는 핵막과인이 사라지고, 다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개념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저는 염색체 모양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염색체 모양만 가지고. 아시겠죠? 염색체 모양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단, 그 모양을 정리하기 전에 일단은 그 분열의 순서를 좀 갈게요. 분열의 순서. 아시겠죠? 분열의 순서는요, 똑같아요. 자, 초기 분열에서는 분열의 순서를 가면, 초기 분열에서는 G1기가 있고, S기가 있고, G2기가 있어요. 자, 다시. 자, 1분열이란 분열 순서. 분열의 순서는, 오케이? 처음엔 G1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G2기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M1기가 있어. 왜요? 2번 분열한다고 그랬잖아요. 2번 분열. 두 번 분열한다니까? 2번 분열? 그러니까 1, 2로 넘버링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M2. 오케이. 그래서 G1, S, G2, M1, M2. 아시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중요해요. 왜? 수능에 가끔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M1, M2 이런 식으로 나오면 M1기하고 M2기가 나왔네? 그럼 이건 분열기가 2번 존재하는 거니까 이거는 무슨 세포 분열? 생식세포 분열이다 라고 표현해 달라는 얘기죠. 즉 감수 분열이구나.
감소 분열이구나. 이런 걸 분석해달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오케이. 자, 갑니다, 이제. 그림을 그릴게요. 첫 번째, 요런 식.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자, 그 다음 그림. 자, 그 다음 그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렇게 되겠죠? 토끼기. 야, 이게 진짜 매우 중요해요. 왜 여기에서 다들 딜레마에 빠지나 몰라. 이건 뭐 당연히 중앙에 배열되겠죠? 중앙에 배열되고 갈라질 경우에는 어떻게 갈라지느냐?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1분열이라고 치면요. 자, 여기가 1분열. 자, 여기가 1분열. 여기가 중요합니다. 1분열이라고 치면, 첫 번째 분열은요. 아까 우리가 체세포 분열에서는요. 보세요. 체세포 분열에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됐어요. 그죠? 염색 분체가 분리됐었어. 근데 생식세포 분열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거 아니에요. 염색 분체가 먼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 매우 중요해. 자,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잘 봐요. 여기까지 지울게요. 자, 매우 중요합니다. 강조했어요. 갑시다. 요 녀석. 자, 제가 A, B, C, D로 이렇게 표현해 줄게요. A와 B는 상동관계죠. C와 D도 상동관계죠. 오케이? 그래서 얘의 염색체 수는 1, 2, 4. 그러면 상동관계니까 두 개가 n쌍을 이룬다, 4개. 1, 2, 4. 두 개가 n쌍을 이룬다, 4개.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붙어 있으면 하나의 개체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 오케이. 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 정리할 거예요. 1분열에서는 상동염색체 분리가 일어납니다. 자, 뭐라고요? 상동염색체 분리가 일어나요. 자, 다시 상동염색체 분리가 일어난다고요. 아시겠죠? 상동염색체 분리가 일어나요. 자, 그럼 갑니다. 상동염색체 분리라고 했으니까 너희 둘이 분리돼야 돼. 그럼 너 A, 너 하나는 B. 하나의 세포에 들어가는 겁니다. 너희 둘이 각각 들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작은 거죠. C, D. BJ님, A, B, C, D 이렇게만 갑니까? 아니죠. 랜덤하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D가 결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은 안 드렸는데 감수 1분열의 전기에 이가염색체를 형성합니다. 중학교 때도 배웠을 거예요. 이가염색체라는 거 이런 모양이에요. 4분 염색체라고 부르는데요. 염색 분체가 동원체, 상등염색체가 동원체를 기준으로 잠시 접합됐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질 때 랜덤하게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4분 염색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들을 갖다 붙였다가 뜯는데 랜덤하게 떨어지는 거야. 랜덤하게. 그래서 이 이후에 유전 파트에서 분명히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의 확률. 얘네들을 붙였다가 랜덤하게 떼낸다니까? 두 개씩. 화토 섞어서 떼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화토 섞어서 분리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아시겠죠? 화토 왜 섞어요? 매번 패가 다르게 하려고 화토 섞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화토. 그죠? 오케이. 자, 기억하십시오. 이가염색체를 형성했다가 떼내는데, 이런 식으로 상동염색체가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 오케이? 자, 제가 아까 이전에 녹화했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반드시 상동관계가 성립되어야만 체세포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체세포로 봐달라고 그랬어요. 요 조건으로 있을 때. 그럼 얘는 요 조건으로 있을 때는 체세포인지 생식세포 분열인지 몰라요, 일단은. 오케이? 그럼 이 경우는 체세포일 수도 있고 생식세포 분열 전에 세포의 염색체의 모양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태 한번 보세요. 이 상태 한번 보세요. 얘네들은 지금 뭐예요? 상동관계가 아니죠. 상동관계가 아니죠. 상동관계 아니죠. 그러면 2n이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2n이라고 쓸 수가 없죠. 두 개가 n쌍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쌍입니까? 상동관계가 아닌데. 그죠? 아, 그러면 너는 뭐야? 2n에서 드디어 n으로 바뀌는구나. 예. n은 1, 2, 두 개다. 그럼 너도 역시 n은 2. 오케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1분의 1에서는 뭐가 분리된다? 상동염색체가 분리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상동염색체가 분리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분열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제 얘네들이 각각 떨어져요. 얘네들이 각각 떨어져요. 그럼 염색 분체가 떨어져서 가는 겁니다. 염색 분체가 떨어져서 간다는 얘기는 너 녀석 분리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너 큰 거 하나, 너 큰 거 하나, 너 녀석 작은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마찬가지 여기도 똑같아요. 이 그림 똑같아. 오케이? 그럼 1, 2, 3, 4 4개 만들어지겠죠? 아, 모양은 뭐야? 너희 상동관계 아니네? 그럼 n이네. 뭐야? 너희 개수 2개네? 2네. 어머? 1분열에서는 2n이 4개였는데 1분열이 끝나고 나면 n이 2개로 변하네? 오케이? n이 2개로 변하네? 어머, 그럼 여기에서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감소하는구나. 아시겠죠? 절반으로 감소하는구나. 근데 n이 2개에서 n이 2개로 갔어? 어머, 너는 그대로 가는구나. 왜?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잖아요, 2분열은. 아, 그렇구나. 이제 이게 갔다. 감 잡았다. 염색 분체가 분리. 염색 분체가 분리. 그럼 최세포 분열에서도 염색 분체가 분리됐을 때 최세포 분열 2n에서 2n으로 갔었듯이 생식세포 분열에서도 염색 분체가 분리되었을 경우엔 똑같은 조건으로 가면 돼요. n에서 n으로 가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아시겠죠? 그럼 n은 2니까 2개에서 2개. 아시겠죠? 야, 됐다. 요거에 이 그림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즉, 상동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상동염색체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염색체는 뭘로 봐줘라? 생식세포로 받아요.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놓고 최종적인 정리는 이건 기본 개요예요. 아시겠죠? 기본 개요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최종적인 정리는 제가 상대적 DNA량의 그래프 요거 통해서 정리할게요. 아시겠죠? 자, 어떻게 된다고요? 2n에서 n으로 가고 n에서 n으로 간다. 아시겠죠? 그리고 상동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생식세포로 봐달라. 그럼 이런 경우에는 생식세포 분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식세포구나. 그럼 생식세포 분열은 2n에서 n으로 가고 n에서 n으로 가는구나. 하나만 더 짚어보고 갑시다. 상대적 DNA량 갈게요. 상대적 DNA량. 자, 1, 2, 3, 4. DNA량 4. 오케이. 1, 2, 3, 4, 5, 6, 8. DNA량 8. 그죠? 1, 2, 3, 4. DNA량 4. 오야, DNA량 한번 반감됐네요. 그리고 관계없이 바로 진행돼요. 염색 분체만 분리하는 거니까 복제기 없이. 그럼 1, 2. DNA량 얼마? DNA량 2. 어머, 그럼 8에서 4로 한 번 가고 4에서 2로 한 번 가네? 그러면 상대적 DNA량의 반감도 2번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됐잖아, 2. 얘는 4, 8, 4. 그럼 4, 8, 4, 2. 여긴 좀 지저분해서 안 보이는구나. 4, 8, 4. 상대적 DNA량 2. 아시겠죠? 이걸 그래프로 해석하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의 전반적인 개요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프 부분 녹화 하나만 더 뜨고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BJ 사이메스였어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좀 지우고 갈게요. 자.
어렵지 않죠? 뭐 어려우면 질문 주시면 되니까. 카톡은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카톡은 항상 개방되어 있어요. 자, 상대적 DNA량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갈게요. 자, 상대적 DNA량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 가겠습니다. 자, 갈게요. 안녕하십니까. BJ 사이먼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먼스. 상대적 DNA량, 생식세포 분열, 즉 감수 분열에서의 상대적 DNA량의 그래프인데요. 이제 여기 요걸 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볼게요. 그림 또 잘라야겠다. 잘라야죠? 슉. 슉. 그 다음에 슉. 슉. 슉 이렇게 자르면 되겠네. 그죠? 그죠? 자, 그럼 이건 뭐야? G1기, S기, G2기, M1기, M2기. 그렇죠? 1분열기, 2분열기. 아시겠죠? 좋아. 갈게요. 또 한 벌만 그릴게요. 한 벌만. 아시겠죠? 한 벌만. 요렇게. 복제하고 나면은 토끼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분열하고 난 다음에 세포는 어디에요? 분열하고 난 다음에 세포, 요 녀석은 당연히 상동염색체의 분리라고 했으니까 요 녀석이 돼야 돼요. 자,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 에이, 다시. 이게 둘이 상동염색체 관계인데, 1분열에서는 얘가 1, 2가고 상동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세포 하나에 있는 모습은 얘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이제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고 그랬으니까 요 녀석 하나만 존재하면 되잖아요. 맞죠? 맞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갈게요. 상대적 DNA량 2, 4, 2. 자, 다시. 2, 4, 2, 1. 그죠? 그럼 DNA량은, 상대적 DNA량은 2, 4, 2, 1. 그렇죠? 그럼 반감이 1분열에서도 반감, 2분열에서도 뭐가 나타난다? 반감. 그러면 반감하는 시기가 2번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DNA량의 반감하는 시기가 2번. 근데 염색체수 한번 볼까요? 염색체수 2개. 근데 여기에서는 EN이 2개였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EN이 2개. 1분열이 끝나고 나니까 뭐야? 어머, 이거 1개다. 그리고 뭐예요? 상동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N이 자, 알겠죠? N이 하나. 오케이. N이 하나. 지저분한가요? N이 하나. 오케이. N이 하나. 핵상이 달라졌네요. N이 하나. 오케이? 그러면 뭐야? 너희에서는 1분열에서는 자, 여기가 1분열인데 1분열에서는 핵상이 EN에서 어디로 갔다? N으로 갔다. 오, 핵상이 반감됐네. 염색체수 반감. 자, 1분열에서 염색체수 반감되네요. 그죠? 반감되죠? 염색체수 반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요거 하나 N이 1이었어? 어머, 너도 N이야. N이 1. 그럼 2분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2분열에서는 그대로 N으로 가네? 2분열. 그러면 핵상의 변화는 1분열에서는 염색체수가 반감됐죠. 근데 2분열에서는 염색체수가 변화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럼 일분열에서 염색체 수가 반감된 이유는 중요하죠? 뭐예요? 상동염색체의 불이죠. 상동염색체의 불. 근데 2분열에서 염색체의 수의 변화가 없는 것은 염색 분체가 분리되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상대적 DNA가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두 번 나타나는, 자 다시 생식세포 분열에서, 자 다시요, 생식세포 분열에서 특징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뭐라고요? 1분열에서는 염색체 수가 반감, 그래서 우린 이런 걸 이형 분열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형태의 분열, 이형 분열, 다를 이자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생식세포 분열의 특징은 첫째, 이거 정리하고 가죠. 두 번째 분열에서는 염색체 수의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염색 분체의 불이기 때문에. 그럼 자 상대적 DNA량의 반감이 2회 나타나는 이유는, 상대적 DNA 양이 2회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딱 하나죠. 뭐예요? 2분열 시 감기가 없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감기가 없이 진행하니까 복제기가 없을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생식세포 분열은 몇 회 분열? 2회 분열, 몇 개의 딸세포? 4개의 딸세포를 말한다. 아시겠죠? 두 번째, 생식세포라고 불리려면 반드시 상동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상동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를 생식세포라고 부르면 되겠다. 라고 부르면 되겠고요. 상대적 DNA량의 반감기가 몇 회 나타난다? 2회 나타난다. 그 이유는 2분열 시에 감기가 없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분열, 두 번 분열하는데 1분열이 있고 2분열이 있더라? 그럼 1분열에서는 염색체 수가 반감되더라. 왜?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니까. 아시겠죠? 그럼 1분열이, 자, 여기 따로 좀 쓸게요. 1분열은 염색체 수도 2n에서 n으로 가고요. 그럼 반감된다는 얘기죠? 염색체 수의 반감. 그 다음에 DNA량도 반감된다. 그럼 2분열에서는 n에서 n으로 가는 거니까 얘는 반감되지 않는다. 염색체 수는 반감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러나 DNA량은 A량은 반감된다. 아시겠죠? 꽤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이형 분열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그럼 왜 대체 얘네들이 염색체 수가 왜 반감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부분. 자, 다시 왜 반감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요. 보세요. 이렇게 갑시다. 아빠하고 엄마가 있다고 쳐요. 자,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갑시다. 아빠하고 엄마가 있대요. 자, 아빠하고 엄마가 있대요. 아빠도 사람이고요. 엄마도 사람이에요. 그쵸? 그럼 아빠도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어요. 2n이. 엄마도 사람이니까 2n이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아빠 몸에서 정자 만들어져요. 엄마 몸에서 난자 만들어져요. 그럼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사람인 내가 태어나요. 그럼 나도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 나도 염색체 수가 46개여야 돼요. 그쵸? 그러면 세대를 거듭했을 때 계속적으로 사람이라는 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이 결혼해서 사람을 만들고 또 사람과 사람이 결혼해서 사람을 만들려면 정자나 또는 난자라는 생식세포 형성 시 염색체의 수가 23개로 줄어야 되죠. 그래야 안 돼요. 맞아요? 여기도 23개로 줄어야 되죠. 그래서 얘네 둘이가 합해지면 46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n 플러스 n이니까 2n이죠. 그래야 46개가 되겠죠. 그래서 종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대를 거듭해도 염색체의 수와 DNA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반감이 필요하다. 오케이?
정당한 안대 속에 46개가 들어있다면 92개 이상한 외계인이 생기는데? 연락 삐꾸가 태어나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죠? 오케이? 네. 자, 유전적 다양성의 증가라는 부분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결혼해서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엄마랑 100% 닮았다. 이거 안 되죠. 내가 아빠랑 100% 닮았다. 이거 절대 아니죠. 그쵸? 왜 그래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화투 속듯이 섞는, 오케이? 이가 염색체의 과정에서, 오케이? 이가 염색체를 형성했다가 떨어지는데 랜덤하게 떨어진다고. 따라서 유전적인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아시겠죠? 오케이.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감수 제1분열 전기에 교차라고 불러요. 나중에 이제 유전에서 배우게 될 건데, 교차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겁니다. 4분 염색체라는 이가 염색체가 합해졌다가 무작위로 떨어져 나온 거예요. 랜덤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떨어져 나올지 몰라요.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됐죠?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무튼 오늘, 일단 부분 녹화는 좀 끌고 갈게요. 지금까지 BJ 사이메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끝까지 해드릴 거니까 기다리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카톡 여기로 보내주세요. 알겠죠? 검색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BJ 사이메스였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번 강의는 정리를 할게요. 어이구야. 뭐야? 하나의 챕터가 끝났네요. 오, 하나의 챕터 끝나고 이제 유전 파트 들어가야 돼. 머리털 빠지는 유전 파트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강의에서 찍도록 그렇게 할게요.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BJ 사이메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사이메스 TV는 계속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편한 밤 보내십시오. 네. 지금까지 BJ 사이메스였습니다. 녹화 끊을게요.